지금 루원시티에 있는 분양권 시장에서 그 프리미엄이 약간은 오른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루원 센트럴 부동산 TV 한명아입니다. 오늘 영상은 얼마 전에 있었던 규제 완화에 지금 인천 전 지역이 조정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 이후 많은 분들이 조정 지역이 해제가 돼서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상황이 이런데 지금 이 규제 완화로 인해서 어떻게 제약을 받고 어떤 게 풀어졌고 어떤 게 좋아졌는지, 어떻게 좋아져 갖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문의가 저희 부동산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로부터 해방이 돼 갖고 우리가 어떻게 좋아졌는지, 이런 부분 고객님들이 질문 주셨던 내용을 토대로 해 갖고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규제가 완화가 돼서 좋아졌다라고,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좋아진 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른 주택을 살 때 취득세가, 일단 1주택자가 예전에 집을 살려고 했었을 때 취득세가 중과가 됐기 때문에 2주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2주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1년 안에 그 집을 팔아야 됐었고, 그 다음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요거를 2년으로 규제를 완화를 해줬기 때문에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았어야 됐는데, 취득세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2주택까지는 취득세가 1에서 3%까지로 취득세가 중과가 없어졌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양도세로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해서 양도세 그 기간 안에, 그러니까 규제가 다 풀렸기 때문에 거주 의무 없고 새로운 주택을 샀다라고 해서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팔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주택은, 새로 산 주택은 지금 조정 규제 이런 것들이 완전히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기간만 지나서 2년만 지나면 실거주 의무 없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매도하시려고 하시는 사장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거래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매수자들의 문의보다는 매도자 사장님들의 문의가 좀 더 많았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규제가 완화가 돼서 또 좋아졌다라는 내용들을 또 하나 살펴본다고 하면, 청약에서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예전에는 조정지역이었을 땐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규제가 완전히 풀려져 있는 상태 비규제 지역이었을 경우는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내가 예전에 청약이 당첨이 됐었기 때문에 재청약을 할 수 없는 규제 기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규제 기간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재당첨 금지되었던 기간이 없어져서 예전에 청약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기간에서 규제를 받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이라고 하더라도 청약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예전에는 배우자가 청약에 당첨이 됐다고 하면 이번에는 내가 청약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까지 규제가 완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좋아진 부분은, 그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해야 되는 처분 서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1년이었다가 2년으로 완화가 됐다가 지금은 완전히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뭐 기존 주택을 팔지 않아도, 처분하지 않아도 대출의 어떤 처분 서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도 70%까지 완화됐다라는 부분, 최고 70%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60%에서 70% 받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시적 2주택이었을 때 기존 주택을 예전 투기과열지구였을 때는 1년 안에 팔아야 됐고 실거주 의무가 있어야 됐고 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는데, 조정으로 바뀌면서 그게 2년이었다가 지금은 3년으로 규제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한다고 하면 기존 주택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신규 주택도 이제 2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뭐 최종 1주택 같은 경우 예전에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년 6월 17일 날 규제가 묶이면서 규제 지역이 됐다가 만 2년 조금 더 지난 지금 시점에 11월 달에 지금 규제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이렇게 규제가 묶였다가 풀렸다가 이런 과정에서 많은 소유자님들이 예전에 규제 이전에 매물을 준비를 하셨다가 규제 지역이 되면서 이 매물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샀다가 지금 규제가 풀렸었을 때, 아니면 비규제 지역이었을 때 샀다가 규제를 거쳐서 다시 비규제가 됐던 부분, 이렇게 상황들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물건을 어떤 때 매수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규제 지역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얘는 규제 지역인 거를 알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규제 지역에 대한, 지금은 해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규제 지역이었을 때 법률을 조금 같이 갖고 간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만 뭐 유념을 해 주신다고 하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이번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 이 규제 지역이 묶였다가 풀렸었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될 거인지, 우리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건지 떨어질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계시는데요. 저희 지금 규제 지역이 풀리면서 사실 지금 루원시티에 있는 분양권 시장에서 그 프리미엄이 약간은 오른 듯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무피도 있었고 사실 마피도 하나가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소진이 되고, 지금은 아무리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피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적으로 부동산, 여기 앉아 있는 부동산 대표들이 생각하는 거는 약간 피가 조금은 올랐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러다가 다시 하락해서 다시 가라앉을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상승을 할 건지, 우리가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매수를 할 건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 매도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 조금 더 가격이 좋아지면 매도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부동산에 많은 문의들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도 알 수 없는 영역이고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점을 친다라고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측이라는 거는 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면, 지금 인천이나 아니면 세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매스컴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으로 많이 장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니네 거 봐라, 인천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다라고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라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들까지도 저희는 듣고는 있지만, 우리가 역으로 한 가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작년, 재작년에 거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세종하고 인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하고 인천이 그때 왜 올랐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호재가 많고 많이 오를 기대가 되고 있고 더 발전할 기대가 있는 곳이 세종하고 인천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수요자들보다도 투자의 의미로 많은 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가격 상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실수요자들이 아닌 어떤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서 어떤 것들을 맞춰서 실수요자가 아니기 때문에 2개, 3개를 가지고 집을 운영을 할 수 없게 된 지금 규제의 상황에서는 이런 분들을 시간에 맞춰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던 것들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호재들이라든가 앞으로 오를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예 없어진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재는 호재대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있고, 저희 인천 지역 루원시티만 하더라도 7호선이 뚫리기로 했던 부분 그대로 지금 착공이 돼 갖고 움직이고 있고, 착공해서 지금 지하철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로 되어 있던 어떤 공사들이라든가 호재들은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들도 다 입주를 지금 차곡차곡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호재가 사라진 거는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 그러니까 뭐 금리라든가 아니면 그동안의 규제로 묶여 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더 이상의 상승을 막고, 그 더 이상의 상승을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시간으로 팔아야 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저렴하게 내려놓으시면서 가격들이 빠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승할 여력의 에너지는 그대로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떤 것들을 실거주 의무로 해갖고 가장 저렴할 때 어떤 것들을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이 시기가 실거주를 위해서 내가 매수를 할 때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많은 한 30% 정도 저렴하게 가격이 빠져 있다는 부분도 가장 큰 메리트로 볼 수 있고, 그 호재는 호재대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 돈이라는 거는 어차피 돈의 값어치는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아파트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물가가 상승한 게 아니라 돈이 그만큼 값어치를 못하고 있다는 부분, 돈의 값어치가 하락한다라는 것들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렴할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동산을 매수를 한다면 가장 좋은 시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 거라는 생각의 믿음은 저버릴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지금 문재인 정부 때서부터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가격이 오른다라는 매스컴에서 계속해서 터뜨렸었을 때 규제가 하나씩 나오는 것처럼, 지금은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매스컴에서 계속해서 어떤 시그널을 줬었을 때 규제를 하나씩 그동안 묶어놨던 규제들을 하나씩 풀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고, 이런 규제들이 하나씩 풀리면서 부동산 가격은 다시 상승의 반열로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우리는 여러 번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시장을 계속해서 위축으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그런 마음의 여력을 조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부동산에 고객 한 분이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작년에 어떤 일로 인해서 부동산을 매도를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필요로 의해서 실수요자로 지금 다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의 말씀으로는 작년에 부동산을 매도를 하려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다 말렸다고 합니다. 더 오를 건데 뭐하러 이렇게 오르는 시점에 더 오를 걸 기대해서 더 이따가 팔지, 왜 지금 팔려고 하는지를 다 말렸기 때문에 싸우기 싫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파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팔았는데 주변에서 다 말려서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지금은 그게 다 돌아서 다시 매수를 해야 되는, 이제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이제 사람들이 또 다시 다 말린다는 거죠. 다들 떨어진다라고 매스컴에서 얘기를 하는 이 시점에서 왜 부동산을 매수를 하려고 하느냐, 사지 말고 더 기다렸다가 사라라고 얘기를 들어서, 본인은 매수를 하고 싶어도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말리는 바람에 그분들하고 얘기를 더 이상은 하면 뭐 싸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고 하고 조용히 좋은 매물을 찾아달라고 주문을 주셨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듯이 내가 매도를 하려고 하더라도 주변에 여러 사람들은 더 오를 거를 기대하는 시점에서는 다 말릴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매수를 하려고 하더라도 다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시점에서는 매수를 하는 것 자체를 말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내가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매도를 뭐 과감하게 그런 주변의 말씀들을 생각들을 안 하고 매도를 하실 수도 있고,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주변에서 더 떨어질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매수를 말리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주춤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다지 그렇게 주춤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시기적으로 가장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조금은 더 떨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시점이기는 하지만,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은 내가 주택이 지금 필요하다 그러면 예전보다 더 떨어져 있던 것들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은 없다라는 부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생겼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시점에 여러분들이 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매스컴에서는 계속해서 하락을 얘기를 하고 거래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만 정책에서는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시그널이 계속해서 떨어진다, 거래가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냥 매스컴에서 쏟아내는 말로만 우리가 이거를 믿고 갈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흘러서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한 상황의 이해가 우리는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규제가 완화가 돼서 어떤 부분들이 우리에게 좋아졌고 유리해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루원 센트럴 부동산 TV 한명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